What's up everybody? 와미남 와인의 미친 남자 케빈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다시피 정말 굉장히 특별한 편을 준비해봤어요. 아마 여태까지 제가 와미남에서 마셨던 와인 중에서 가장 고급 와인들을 오늘 마실 겁니다. 보르도 메독의 그랑크루 와인을 마실 건데요. 오늘 편의 컨셉은 버티컬 테이스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똑같은 와인을 이렇게 3개를 준비했는데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그 빈티지예요. 2012년, 2013년, 2014년 빈티지인데 이렇게 거의 비슷한 빈티지지만 정말 한 해 한 해 차이로 단순히 그게 1년 더 숙성된 거 외에 정말 그 본질적으로 빈티지만의 차이가 나는지 오늘 한번 테이스팅을 해볼 거고요. 오늘 이 버티컬 테이스팅을 위해서 준비한 이 와인은 보르도 와인이에요. 그 이유는 보르도가 이 빈티지가 사실 좀 특별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보르도가 날씨가 좀 굉장히 그냥 들쑥날쑥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보르도에서는 빈티지를 좀 많이 따지는 편이에요. 보르도는 단순히 날씨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각 지역마다 이 토양도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 때문에 약간 품종을 다르게 기르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으면 이전에 설명한 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영상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셔볼 와인은 이 보르도에서도 이 좌안 쪽, 이 메독 지역의 와인인데요. 이 메독이 이 보르도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1855년도에 그랑크루 등급이 처음 매겨졌을 때 이 메독 지역의 와인 61개를 갖고 이 그랑크루 등급을 부여했는데 그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나눠졌었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마실 이 와인은 보르도의 메독 지역의 그랑크루 3등급 와인 바로 샤또 지스코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르도의 그랑크루 와인을 정말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와인이 아닌 매우 특별한 와인인데 그 와인을 3개나 이렇게 서로 바로바로 연달아 있는 빈티지를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이 빈티지 2012, 13, 14 중에는 소위 말하는 망빈이라고 하는 빈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한 빈티지다. 이걸 망빈이라 그러는데 이 망빈 빈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해가 망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해 보르도는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러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마시면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거는 정말 과연 그렇게 그 해, 그 망빈의 빈티지가 정말 그 다른 빈티지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품질이 안 좋나. 정말로 그 한 해에 덜 숙성됐거나 더 숙성된 차이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빈티지는 어떻게도 구제를 할 수 없는 정말 망빈인 건가를 오늘 이렇게 마셔보면서 직접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테이스팅을 정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저는 이 빈티지들 중에서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망빈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게스트,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던 게스트, 바로 와먹남을 모셔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 와먹남을 모셔봤는데 와먹남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출연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에 불렀나요? 그래갖고 오늘 와먹남이랑 같이 이 그랑크루 보르도 와인들을 마실 건데 저도 정말 오늘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은 와먹남이 이 중에서 어느 게 좋은 빈티지가 어느 게 망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굉장한 솔직한 의견을 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굉장히 객관적인 진짜 이 빈티지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을 때도 어느 게 그렇게 맛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구분이 가능할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Let's go get it. Let's go get it. 일단은 오늘 저희가 마실 와인에 대한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저희가 마실 와인이 메독 내에서도 이 메독 내에 이제 동네들이 더 작게 나뉘어져요. 맨 아래에 오늘 저희가 마실 이 마고 동네가 있고 그 위에 쌍줄리앙, 그 위에 뽀이약, 그리고 그 위에 상테스테프 이렇게 동네들이 있고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거는 마고랑 그 다음에 뽀이약이에요. 그 이유가 굉장히 간단한데 그냥 1855년도 그랑크루 1등급 5개 와인 중에서 3개가 이 뽀이약에 있어요. 뽀이약이 약간 와인들이 정말 굉장히 강렬합니다. 약간 스테이크랑 먹는 가장 이상적인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는 사실 메독 밖에 있죠.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메독 아래에 빼싹 레오냥 그 안에 있는 오브리옹이라는 와이너리에서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그랑크루 1등급 마지막 하나가 포함된 게 이 샤또 마코에
이 마고 지역이 이 메독에서도 가장 약간 좀 고풍스럽고 약간 silky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약간 어떻게 보자면 다른 와인들보다 이 메독 내에서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그런 미가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약간 아로마들을 우리가 오늘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와이너리 샤또 지스코흐는 일단 뭐 처음 시작한 거는 사실 언제부터 정확히 이 와이너리가 시작되는지 잘 몰라요. 대신 중요한 거는 이 와이너리가 19세기에 들어갔고 굉장히 이 마고 지역에서 알아주는 굉장히 맛있고 품질이 좋은 와인으로 명성이 이미 자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55년도에도 그랑크루 3등급에 들 수 있었고 제가 1976년도에 파리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보르도의 와인들이랑 미국 나파밸리 와인들을 비교해갖고 그렇게 블라인드로 대결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이 샤또 지스코르의 당시 주인 피에르 따리가 그 파리의 심판의 심사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 또 참여했었던 게 부르고뉴의 로마네 꽁띠 세계 최고 고급의 와이너리의 주인도 그때 테이스팅의 패널로서 참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은 정말로 이 와이너리의 명성이 그 당시에 얼만큼 정말 유명한 그런 와이너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는 거는 에릭 앤 루이자 옐게르스마라는 더치 홀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홀란드 부부가 지금 이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어서 프랑스 이름을 갖고 있는 와인이지만 이 소유주는 정말 글로벌한 그러한 와이너리인 것 같아요. 네덜란드. 와인하면 네덜란드 언어도 하나요? 네덜란드 언어는 하지 않습니다. 더치는. 그럼 방금 그 이름은 무슨 언어로 발음한 거예요? 그냥 네덜란드 언어가 어떻게 그냥 들릴지 상상을 했어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네. Erik Jelgersma. Erik Jelgersma.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지체 없이 바로 vertical tasting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마시게 되는 건가요? Finally! 자, 그래서 2012년도 빈티지로 저희가 시작을 할 거고요. 참고로 이 보르도 와인들은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에이징이 돼야 돼요. 한 10년 이상의 에이징이 돼야 되지만 그래도 2012 정도면 지금 한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도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vertical tasting을 위해서는 마셔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샤또 지스코 마르고 2012년 빈티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사실 원래 저희가 여태까지는 이 와인의 색깔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정말 이 와인 크리틱들은 와인의 색깔을 볼 때 이런 하얀색 배경에다가 이렇게 비춰갖고 색깔을 보는 게 사실 가장 정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저희가 식당을 간다거나 친구들이랑 와인을 먹을 때 이러한 흰색 A4 용지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육안으로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그랑크루 와인인 만큼 이렇게 하얀 배경에다가 색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색깔이 마고가 이 메독에서도 되게 페네스하고 silky한 그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색깔이 엄청 진하다는 생각이 드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A4 용지 위에다가 올리는 것보다 빛에다가 하는 게 오히려 색깔을 보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어떤 식으로 보든지 간에 이걸 이렇게 보든 아니면 이렇게 보든지 간에 정말로 이 와인의 색깔이 정말 진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바디감이 엄청 높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투명성이 없어. 근데 색깔이 완전히 보라색 빛은 아니고 주황색도 살짝 섞여 있는 것 같아. 약간 보르도 와인들이 조금 더 이러한 빨간 이 가넷, 이 진한 자두의 색깔이나 아니면 거의 진한 체리의 색깔에 가까운 것 같고 테두리를 보면 테두리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연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조금 에이징이 시작됐다는 걸 볼 수 있고 자 그럼 한번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와. 와우. 그랑꾸라서 확실히 다른 것 같아. 향이 굉장히 풍부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rich, 진하고 음. 그리고 정말로 밸런스가 향의 밸런스가 일단은 진한 자두의 향과 함께 이 살짝의 오크 향이 나는데 그 오크 향이 미국에서 쓰는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고급스러움을 극대화시킬 정도의 그 아주 밸런스가 적절하게 들어간 오크 향이 섞여 있는 것 같아. Amazing. 일단은 나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어떠한 향이 나는지까지 얘기를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향을 처음 맡았을 때 강한 향이 나는 게 다른 와인들에 비해서 몇 배는 강한 향이 나는 것 같아. 사실은 이 와인을 아까 따랐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코를 갖다 대기도 전에 딸 때부터 이 향이 약간 여기 전체적으로 퍼졌거든요. 이럴 때 이게 진짜 품질 좋은 와인이구나. 이런 게 이 아로마가 살아있다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 와인들을 사실 촬영하기 한 4시간 전에 이렇게 오픈을 해갖고 그냥 오픈된 상태로 한 4시간 정도 브리딩을 시켰는데 지금 정말 충분히 이 어로마들이 열려있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프랑스 특유의 그 earthy한 네. 향도 분명히 나와. 근데 earthy한 향도 사실 그 earthy한 향이 너무나도 이게 잘 여기에 융화가 돼 있어갖고 전혀 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 블렌드 속에 살짝 느껴지는 정도의 아름다움? 그 정도인 것 같고 너무 전혀 세지 않습니다. 이 earthy한 게 어떤 프랑스 진한 와인들은 약간 땅의 곰팡이 같은 향이 날 때도 있는데 이거는 곰팡이 향이 아니라 전혀 그냥 아니고 촉촉한 땅의 냄새가 나는 네. 것 같아. 아니면 촉촉한 약간 동굴. 자, 그러면 한번 맛을 보도록 할까요? 맛을 보시죠. 자, 썸떼. 살짝 말똥 맛이 나는데. 말똥 맛이 어. 일단 나는 말똥 맛은 전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은 약간 산도가 조금은 억센 산도가 있고 아직까지도 태닌이 충분히 많이 느껴지고 조금의 씁쓸함이 있어요. 말똥 맛은 확실히 나. 자, 2012년 빈티지에 대한 평가가 한마디로 말똥에 거의 그냥 선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보르도 와인들에서 이제 난다고 하는 향과 맛이 일단은 자두, 블랙베리, 그리고 블랙 커런트, 그 카시스라고 부르는데 프랑스에서는 그거가 그냥 단순히 과일로 먹기보단 잼으로 많이 만드는 그런 과일인데 블루베리 같이 생긴 거야, 블랙 커런트. 근데 그러한 과일, 그 다음에 약간은 이 콤콤함이 있는데 그거가 그래파이트 같다는 향이 난다 그래요. 그게 약간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연필심을 생각하시면 돼요. 연필심 향, 그리고 조금 가죽향, 그리고 삼나무, 이러한 약간 나무, 시가 박스를 만들 때 그 시가 박스에서 열어 갖고 향을 맡으면 날 것 같은 그러한 나무 향,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보통 날 수 있다고 하는 향들인데, 근데 이게 내추럴 와인 같이 불쾌한 맛이 아니라 뭔가 이게 비싼 만큼 고급스러운 맛일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와인의 점수를 매기자면은 일단 그랑크루이기 때문에 사실 한 4.5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확실히 고급스러운 맛이긴 해.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 수 있지만 고급스러운 맛인 것 같고 향이 아까 너무 풍부하게 났고 또 맛 또한 배워야 되는 맛, acquire taste인 것 같아서 나는 4.4점을 주겠습니다. 와우. 아까 계속 말똥이라고 한 거 치고는 점수를 굉장히 높게 줬어요. 4.4점. 일단은 그랑크루이기 때문에 여기서 낮게 주면 그 무식한 사람이지. 사실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제 기준으로만 준다면 저는 한 4.1점 정도 줄 것 같아요. 이 와인이 향에 있어서는 미쳤어. 향에 있어서 미쳤는데 이러한 정도의 이 드라이네스를 갖고 있는 와인이 물론 스테이크랑 먹으면 또 완전히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점수가 훨씬 업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느끼기로 이 와인의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한 4.1점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매력적이야. 이 진짜 보르도의 그랑크루 와인만의 이 매력이 정말 계속 마시고 싶게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자, 제 점수는 저는 4.0점을 줄 것 같아요. 뭐야, 너 방금 조금 전에 4.4점이라며. 일단은 여기서 이제 4.5점 정도 나와야 이게 그랑크루의 점수가 나오는 건데 제 개인적인 취향은 사실 이태리 와인을 좋아하고 저는 단맛 그리고 술맛 그리고 깊은 맛을 좋아하는데
깊은 맛은 충분히 나고 또한 신맛이 없고 단맛도 없기 때문에 저는 4.0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와몽남의 본심의 점수가 이제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의 평가는 이랬고 이제 다음 와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시죠. Alright. 자, 다음은 2013년도 와인이에요. 자, 이제 이게 2013년도 와인인데 근데 아까 그 2012년도 와인에 비해 갖고 색깔이 일단은 그냥 다른 것 같아. 일단 아까 2012는 좀 더 주황색이 났던 것 같고 이거는 좀 더 연한 보라색? 제 생각에는 이 와인은 전반적으로 그냥 더 연한 것 같아요. 더 묽은 게 있고 맨 위에 레이어에 약간 물이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은 투명한 레이어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 확실히 그런 것 같다. Alright, 자 향을 맡아볼까요? 향을 맡아보죠. 근데 향 너무 아름답다. 나는 제비꽃의 향이 아주 아름답게 나는 것 같아. 아까보다 저는 오크 향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그 바닐라랑 그 다음에 바이올렛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 갖고 아까보다 조금 더 오크 처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과실의 향보다 아까보다 과실 향은 조금 더 낮고 그 다음에 오크 향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맛이 뻔했다. 자, 냄새는 비교해봤으니까 한번 맛을 볼까요? Yep. 네. 아까랑 그 첫인상이 똑같다. 확실히 내 취향에는 너무 그 콤콤한 냄새, earthy한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는 것 같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내가 봤을 때 이 earthy함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또 이 보르도만의 특징이 뭐냐면은 약간 피망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피망이라고 말할 때 뭐냐면은 약간 vegetation이야. 뭔가 초록색 vegetation을 먹은 것 같은 사실 풀을 먹으면 풀이 쓰지 막 달진 않잖아. 그러한 vegetation 같은 향이 좀 있는 걸로 유명한데 여기에서 그런 vegetation의 향을 또 약간 말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한 1% 정도 섞여 있어. 뭐가? 말똥 맛이. 일단은 근데 아까랑 비슷한 프로파일인 것 같긴 한데 제 입에는 약간 조금 더 연한 것 같아요. 아까 와인이 조금 더 모든 면에서 좀 더 진했고 이 와인이 조금 더 묽은, 조금 더 연하고 좀 더 맹한 것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말똥 맛이 덜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단맛도 좀 더 나는 것 같고 좀 더 즐겨 마실 수 있는 맛인 것 같아. 여기 이 2013년도 빈티지에는 까베르네 소비뇽의 블렌딩 비율을 훨씬 높였어요. 원래 여기에서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69% 들어갔고 그 다음에 메를로가 한 27%, 마지막 4%가 까베르네 프랑이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까베르네 소비뇽이 한 69% 들어갔었는데 이 2013년에는 까베르네 소비뇽의 비율을 75%까지 끌어올렸어. 그래서 75%가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가 10%, 그리고 여기에서는 뿌띠베르도를 썼어. 까베르네 프랑은 안 쓰고 뿌띠베르도가 5%. 저는 개인적으로 2013 빈티지가 훨씬 맛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2 빈티지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2012 빈티지를 마시다가 좀 더 earthy한 맛을 느꼈는데 2013 빈티지를 마시니까 청량한 맛, 약간 사이다 마시는 것 같은 청량한 맛이 나는 것 같아서 저는 더 맛있는 것 같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 빈티지가 약간 모든 면에서 더 진해요. 색깔도 진하고 향도 진하고 맛도 진하고 더 진한 그러한 매력이 있는 것 같고 2013년은 더 묽고 약간 좀 더 물탄 맹맹한 게 있지만 거기에다가 오크를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향을 보더라도 2013년이 더 오크 향이 나요. 그 오크 향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크 향을 좋아하거든요. 이 제비꽃과 바닐라 향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약간 원래 본연의 과일의 맛을 조금 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똥맛이 약간 과일의 맛을 덮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똥맛이 와인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제 입이랑 와미나 위랑 똑같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근데 제 입에는 똥맛은 안 나니까 일단은 이 두 번째 2013년도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죠. 프랑스 와인 중에는 상당히 제 취향에 가까운 와인인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4.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우, 4.5점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색깔도 약간 좀 묽은 것 같고 향은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거의 오크 기반인 게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맛도 조금 맹맹한 게 있어요. 약간은 그냥 입속에서 그 원하는 그 딱 찔러주는 게 아니라 조금은 그냥 묽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맛이 있어갖고 일단 한 3.9점 정도 줄 것 같아요. 3.9점 정도. 오케이. alright.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2014년도 빈티지를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4년도 빈티지는 다시 까베르네 소비뇽이 정상으로 70%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 70%, 메를로 10%, 그리고 그 다음에 뿌띠베르도가 10%. (2014년도가) 다시 좀 진해진 것 같고 얘는 약간 색깔이 아까 중에서 약간 까만 색깔이 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아까 이 2012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둘 다 굉장히 색깔이 진한 편이긴 한데 얘가 조금 더 까만색이지 않나. 조금 더 그냥 진해요. 정말. 그 와인 위에 살짝의 이 물이 이렇게 한 1mm 정도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은 건 여전히 똑같이 있는 것 같고 이 테두리의 색깔이 약간 아까처럼 이 밤색이나 오렌지색 같은 건 없고 약간 그냥 조금 더 붉은색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사실 색깔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데 거의 대체적으로 진한 편이고 오히려 얘가 세 개 중에 가장 진한 바이올렛 색깔이 나는 것 같아요. 자, 향 한번 맡아볼까요? 예. 이건 또 좀 다르다. 이건 또 이 좀 향은 다르네. 진짜 좀 달라요. 일단은 과실의 향이라기보다 이거는 과실 쪽이 아니라 아까 여기는 완전 과실, 여기는 조금 더 오크. 얘는 또 아니야. 얘는 과실도 아니고 오크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arthy 말 그대로 그냥 곰팡이 냄새? 약간의 저는 초콜릿 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다크 초콜릿 향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매번마다 느끼는 건데 와인을 처음 냄새를 맡을 때 그 향이 가장 잘 맡아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맡다 보면 향이 갈수록 약간 자극을 받아서 덜 느끼게 되는 것 같아. 무슨 향? 근데 그 아까 느꼈던 나는 약간의 그 흑향이랑 그 다음에 그 흑향과 그 다음에 초콜릿 향 이런 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 향을 맡으면 맡을수록 과실의 향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이 세 개 중에 과실의 향은 이게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다릅니다. 뭐 하나 공통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향을 계속 맡으면 맡을수록 아름다운 향이 난다. 아까처럼 이게 그냥 코를 바로 찌르는 건 아닌데 이 향도 아름답지. 사실 이 세 개의 와인이 정말로 저희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두고 있지만 그냥 정말로 모든 나머지 와인들이랑 다 같이 비교해봤을 때 사실 수준이 미친 것 같아. 향으로만 치자면은 저는 다 이 세 개 와인 다 4.5 이상이에요. 향이 너무 아름다워. 이게 2014년도 와인인데 2014년도니까 사실 처음에 마셨던 거랑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숙성 기간에도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조금 더 약간 영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약간 프레시하고 심플한 향이 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복잡도가 얘가 제일 복잡하면 복잡했지 저한테는. 그리고 과실향이 막 엄청 영하게 난다기보다는 약간은 진짜 좀 숙성을 시킨 와인 오히려 이 중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말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런 거는 왜 붙이고 다니는 거야? 자, 그럼 마셔볼까요? 마셔볼까요? 발라살루. 왠지 냄새부터가 또 마시면 말똥 맛이 날 것 같네요. 말똥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나머지의 맛들 좀 느껴봐. 그 외에는 어떤 맛이 나는 것 같아? 자두? 말린 자두? 프룬. 솔직히 좀 아재 맛인 것 같다. 자, 저희도 아재분들의 맛에 취향을 존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숙성된 약간 그러한 조금 더 성숙한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약간 얌전한 그런 맛인다라는 의미이신가요? 좀 더 꼰대 맛이 나. 저는 최대한 수습을 해봤지만 어쨌든 이 와인을 느끼면서 한 가지 또 제가 흥미로운 부분은 이 와인들이 그렇게까지 태닌이 높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
사실 보르도가 원래는 특히 이 매독, 이 좌안 쪽이 이 태닌이 진짜 세야 돼요. 거의 막 입속에서 태닌이 터져야 되는데 왜 얘네는 태닌이 그렇게 많지 않냐? 사실 한 15년, 20년 정도 전서부터 해갖고 보르도가 와인을 만드는 스타일을 많이 바꾸고 있어. 이 현대 시장에 맞추기 위해서 옛날에는 보르도를 제대로 즐기려면 한 20년 정도 숙성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 누가 20년씩이나 기다리고 싶어해요. 적당히 숙성을 시켰다가 한 7년, 8년째 먹고 싶으니까 와인들도 한 7, 8년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 와인 메이킹 스타일을 많이 바꿨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옛날만큼 그렇게 태닌이 막 엄청 막 미친 듯이 들어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approachable한 그러한 방식으로 요즘에 보르도도 이 스타일을 시장의 수요에 맞게 약간 바꾸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사실 지금 이게 이제 한 7년, 6년, 5년 되긴 했지만 조금 이른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먹을 수는 있는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징은 오래돼요. 에이징은 충분히 약간 좋은 빈티지는 20년 이상씩 가니까 에이징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일찍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스펙트럼을 넓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가끔씩 와미남의 그 작은 머리에 그렇게 많은 지식이 들어간다는 게 신기해. 마몽남도 근데 머리가 비슷한 크기 아닌가요? 헛소리하지 말고. alright.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점수를 한번 매겨봅시다. 자, 저는 이 와인을 4.3점을 줄 것 같습니다. 그 뜻은 곧 저는 2013 빈티지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2014, 그 다음에 2012였던 것 같아요. 와우. 또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얘 점수를 4.0을 줄 것 같아요. 일단은 2013은 약간 맹맹했던 거에 비해서 2014는 조금 더 그래도 다시 좀 제가 원하는 이 세기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향의 프로파일 전체가 약간 과실 쪽에서 좀 빠지고 약간 흙이나 아니면 좀 다크 초콜릿 쪽에서 올라간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저한테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과실이 충분히 유지가 되면서도 이 다크 초콜릿이 섞였으면 좋았겠지만 약간은 이러한 조금 상쇄의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4.0? 4.0.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 2012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2014 그리고 그 다음에 2013 그럼 우리 순서가 정반대네. 테이스트가 굉장히 다른 거죠. 인생을 거꾸로 사네. 똑바로 한번 살아가 이 친구야. 오늘 이렇게 해갖고 이 와인들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이렇게 세 개의 빈티지를 연달아 백투백 빈티지들을 저희가 먹어봤어요. 백투백 바로 그냥 연달아 있는 빈티지 이런 거를 back to back to back이라 그러죠. back tobacco? 타바스코나.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와인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빈티지를 평가했나를 이제 드디어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지. 와미남은 이 세 개 빈티지의 평가를 자, 알았지만 저는 이 세 개 빈티지의 평가를 몰랐기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저는 가장 솔직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평가를 한 거고 와미남은 이게 은근히 그 쫄리면 뜨지라. 자, 한번 뜨지라라는 단어가 존재하나요? 자, 한번 그래갖고 저희가 드디어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빈티지 차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빈티지 차트라는 게 뭐냐면은 매해마다 그 지역의 와인들을 먹어보면서 그냥 그 지역 전체의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매기고 이 빈티지가 이 지역에서는 점수가 몇이었다 이렇게 매기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코멘트를 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갖고 매기는 거고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지역별로 빈티지 점수가 다 다른가요? 지역별 다 달라. 예를 들어서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보르도 이렇게 갖고 점수가 나오기보다 보르도 내에서 뭐 메독이 몇 점, 그 아래에 있는 그라브, 베사글레온양 지방이 몇 점, 뭐 뽐무롤이 몇 점, 생테밀령이 몇 점 이렇게 지역별로 좀 구분이 돼 갖고 이게 나오는 거고 이 빈티지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링크는 여기 아래에다가 로버트 파커랑 그다음에 와인 스펙테이터의 빈티지 차트 링크를 제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지역의 망빈이 다른 지역의 짱빈일 수도 있겠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도시 내에서 그렇게까지 막 엄청 차이가 난다기보다 도시들끼리는 그렇지. 아니면 심지어 나라끼리는 어떤 나라에서는 엄청 망빈이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 좋았던 빈티지일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보르도의 전설적인 망빈이 바로
2012년도였습니다. 13년도. 2013년도. 전국이 말똥바람에 불어서 모든 와이너리에서 그 와인이 말똥 맛이 난다는 망빈이었군요. 이게 말똥은 입안에 있는 건데 와먹남에 그걸 테이스팅할 때 와먹남은 양치질을 꼭 한번 하고서 어떻게 보면 테이스팅을 와인한 입안에 항상 말똥이 맛이 있는 나기 때문에 거지. 차이를 안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죠. 그래갖고 보르도의 전통적인 망빈의 빈티지는 2013년이에요. 2013년이고 그래서 각 이 세 개 빈티지들을 본다면은 일단은 로버트 파커 와인 애드보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89점, 80점 그리고 90점이에요. 그래서 2014가 제일 좋고 사실 이 80점이라는 건 굉장히 낮은 점수거든요. 빈티지 치고 진짜 망빈의 점수인데 얘가 80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와인 스펙테이터 같은 경우에는 2012가 88, 2013이 84, 그리고 2014가 93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전반적으로 매체들에 동의하는 부분은 얘가 제일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얘 그리고 오히려 2014가 제일 좋았다고 하는데 오늘 저희 중에서는 2014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그리고 만약에 2013년도가 보르도의 망빈이라면 저는 차라리 보르도의 망빈해를 찾아다닐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짜 좋은 게 진짜 솔직히 까놓고 말해갖고 요즘에 우리나라에 와인샵들 가잖아요. 보르도 와인들 찾으면은 거의 죄다 2013년이야. 진짜로 거의 죄다 2013년 빈티지들의 보르도가 거의 깔려 있거든요. 와먹남 같이 이렇게 2013년을 충분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오늘 저희가 이걸 찍은 데 있어갖고 굉장히 괄목할 만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괄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 둘 다 2014년도를 최고 평점을 안 뽑았다는 거는 우리 둘 다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만큼 와인의 세상이 깊고 심오한 거예요. 와미남. 엄청 심오하고 더 괄목할 만한 사실은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평론가 중에 한 명, 영국의 젠시스 로빈슨이라는 여자 와인 평론가 분이 있는데 천재거든요, 천재. 그분도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갖고 2013년을 먹었는데 이 샤또 지스코 2013년을 이 나머지 두 개보다 점수를 더 높게 줬다는 거야. 이 젠시스 로빈슨은 20점 만점, 20점 만점으로 주는데 16점을 줬는데 2013년을 블라인드 테이스팅하고 나서 17점을 줬어. 천재네, 천재. 그러니까 젠시스 로빈슨이랑 입맛이 좀 비슷한 거네. 그럴 수도 있죠. 그분이 진짜 천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보르도 와인들이 아무래도 이 빈티지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빈티지에 따라서도 가격이 좀 달라져요. 그래갖고 정말 망빈일 때는 가격이 좀 더 싸기도 하고 진짜 좋은 빈티지, 역사적인 2009년, 2010년 이러한 보르도에서 미친 역사적인 빈티지들은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와이너리인데 뭐 몇 해 차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냐? 그만큼 빈티지가 어땠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이 같은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빈티지가 다를 때 수입사가 정말 달라요. 그래갖고 2012년 이 와인은 롯데칠성 음료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반면에 2013년은 흰색의 L&B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이 2014는 우리나라에서 못 구했어요. 이거는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사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그랑크루 와인들은 심지어 빈티지별로도 수입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와인에 있어서 빈티지라는 거는 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제 생각에는 빈티지라는 게 중요한 정도는 일단은 확률상 그냥 가장 맛있는 와인을 사기에 확률적으로는 빈티지를 참조해갖고 그래도 보르도에 굉장히 좋았다는 빈티지들 그 일조량이 좀 세고 그 다음에 좀 8, 9월 달에 비도 많이 와갖고 충분히 알맹이도 났고 봄 때는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아갖고 이런 해충의 위험이 없고 이랬던 딱 정석에 가까운 빈티지에서 참조해갖고 사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는 높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그렇게까지 성공적이지 않았던 빈티지들을 누군가가 선물하거나 아니면 본다고 해갖고 반대로 그렇게까지 또 무시할 것도 없는 것 같아. 약간 어떠한 너무나도 좀 피키한 사람들은 와인 모임에 이러한 2013년도 보르도 갖고 가면은 약간은 뭔가 되게 좀 깔본다 그래요. 망빈을 갖고 왔네. 그것도 모르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정도의 그런 약간 꼰대 마인드를 가질 필요는 없이 모든 빈티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자기는 그 빈티지가 제일 좋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열린 마음을 갖되
그래도 빈티지라는 걸 참조해두면은 굉장히 재밌고 유용할 수는 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빈티지별로 vertical tasting을 했는데 이 vertical tasting이라는 것 자체, 이 경험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의견을 한번 주세요.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와인을 가지고 세 가지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 경험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빈티지 vertical tasting을 할 거면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의 와인에 vertical tasting을 하는 거를 추천할 것 같아요. 예, 저도 오늘 이렇게 vertical tasting을 하면서 정말로 이 한 해 한 해 빈티지 차이가 의외로 나긴 나는구나. 근데 반대로 그 나는 그 차이가 누구에게는 이 빈티지가 좋고 딴 사람한테는 아예 다른 빈티지가 좋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그 다양성에 한번 기쁘고 사람들의 취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에 다시 또 한번 기쁜 굉장히 재미있는 테이스팅이 됐었던 것 같고 오늘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 vertical tasting을 통해 갖고 vintage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보르도 메독의 그랑크루 와인이 어떤 맛인가를 같이 한번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먹남이 특별 출연을 또 한번 해줘서 저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여 바로 yeah. She the one who kept silent